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예전에는 최훈민 기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했었는데, 예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직업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말하는 게 더 예의가 바른 행동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기자 최훈민이라고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생각을 사실은 잘 안 했어요. 영상보다는 확실히 글을 쓰는 게 더 재미있고, 글이 더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때 더 좋은 수단이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유튜브에서 기자라는 걸 검색했을 때 방송 기자들 유튜브만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팬 기자는 불친절한 게 조금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33살에 뒤늦게 기자가 됐는데, 기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준비했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았어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게 우연히, 회사에서 야 너 이거 좀 해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편집을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분 20분 정도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이거를 해나갈 수 있고, 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취재하고 있는 분야를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채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팬 기자는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팬 기자들은 되게 음습하게 조용조용 다니고, 또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보를 남과 나누는 데 있어서 기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되게 폐쇄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끼리는 자기들끼리도 좋은 정보는 공유를 잘 안 해요. 팬 기자는 특히 이런 영상 같은 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런 영상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즐기지는 않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플랫폼 자체의 생명력이 유튜브로 점점 넘어온다는 거를 진짜 느끼거든요. 조회수나 파급력에 있어서 유튜브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를 진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에서는 일어난 사건들과 기사들의 재조합, 그리고 한 사람의 시각을 좀 더 얘기하는데 집중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더 새로운 사실, 그리고 기존 언론들이 조금 얘기하지 못했던 프레임 같은 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전달하면 재밌는 즐길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 기자는 어떻게 사는지, 또 특히 저는 일간지도 거쳤기 때문에 일간지를 거쳤던 주간지 기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물론 파괴력은 방송 기자가 가장 커요. 근데 방송 기자는 원래 밤의 황제라고들 하고, 아침을 여는 건 팬 기자고요. 그리고 방송 기자들보다 확실히 팬 기자가 훨씬 더 디테일한 걸 많이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방송 기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팬 기자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그 내부에서 텍스트로 풀어낼 때 그 담을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위주로 해서 뒷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도 조금씩 풀어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0년도에 처음 취업을 했어요. 그때는 기자가 아니었고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상사 무역회사에서 제 경력을 시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4년 1개월 정도를 다닌 다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아일보 기자가 하도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기자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호기심이 많이 갔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예전에 구로 디지털 단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 9시쯤에 출퇴근할 때 진짜 그 통로가 너무 좁아서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나오는데 15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겨울은 따뜻해서 좀 괜찮은데, 이제 여름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셔츠가 젖을 정도로 고생하면서 그 개찰구를 통과했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민원을 막 넣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빡이 쳐서 블로그에다가 썼는데, 그거를 당시에 싸이월드였을 거예요. 싸이월드 메인에다가 그냥 그 싸이월드가 박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에 보니까 그 보수공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2012년인가 13년도에 제가 대우를 다닐 때 파견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진짜 2배로 넓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뿌듯해서, 이런 게 약간 미디어의 힘인가?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동아일보 기자 그 친구가 기자하면 맨날 저런 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네. 그래서 이제 기자를 준비를 하겠다고 회사를 때려쳤던 거죠. 그때 상무님이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사직서를 보고 그냥 바로 찢으실 정도로 헛소리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가끔씩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기사 보고서 기사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자가 됐고 지금 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메일을 받아요. 뭐 기자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게 힘들다. 뭐 자소서 봐줄 수 있냐. 저는 자소서 뭐 글 같은 거 봐주는 거 있어서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 이메일을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환영을 하고, 뭐 제가 본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요신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조중동 기자가 아니라는 거. 기자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자를 준비하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자보다는 기레기라는 단어를 넘어 이제는 기덕이라는 말이 더 통용화되고 있는 세상이지만,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기자들 상당수가 되게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늘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공적인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전 믿고 또 스스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자들이 많이 배출되면 될수록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서 가끔씩 남는 시간에 이렇게 기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나 유튜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팬 기자의 이야기를 한두 개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봐주실 거면 봐주시고 아님 말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누르든 말든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가끔씩 이렇게 업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겠네요. 바이바이.